안녕하세요, 아키윤입니다. 제가 채널을 오픈하고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그 건축 설계부터 그러니까 준공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이렇게 글씨를 써가면서 설명해 드린 영상이 있었어요. 그 영상이 이제 굉장히 복잡한 건축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린 되게 중요한 영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안 보신 분들은 혹시 그 영상부터 보시고요. 뭐 거의 제 채널에서 가장 중요한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건축 관련된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걸 조직도라 그럴까요? 조직 구성 아니면 이제 어떤 상호 간의 계약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자가 있어야 되고 시공자가 있어야 되고 감리자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셋과 따로 이제 건축주는 계약을 해야 되겠죠. 상호간에. 그래서 설계자가 설계를 한 거를 토대로 그 도면들을 토대로 시공자가 공사를 하고, 그리고 또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자가 의도한 바대로 그 도면대로 공사를 잘 하고 있는지 또 감리를 해야 되는,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건축주가 이제 설계자와 시공자와 감리자와 따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건축주가 갑이고 이제 이 나머지들은 을이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이번에는 요 하나하나의 관계들을 좀 디테일하게 볼 거예요. 설계자도 뭐 설계자가 끝이 아니죠. 설계자는 이제 건축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건축사가 끝이 아니고 그 안에 이제 디테일한 회사들이 다 달려 있거든요. 시공자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건축주와 설계자의 관계부터 먼저 볼게요. 이제 건축주와 설계자 간엔 설계 계약을 하죠. 설계 계약을 하고, 이제 설계자는 뭐 건축사, 그리고 설계사무소, 뭐 건축사 사무소 이렇게 불리죠. 그래서 설계자는 건축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축이 사람 몸을 비유하면 이제 바디라고 할 수 있죠. 모든 몸체라고 할까요? 표현을 할까요? 그럼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내부의 장기들이나 혈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건물도 마찬가지죠. 건물 이제 몸체가 있으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구조, 아니면 기계, 전기, 그리고 토목, 정화조, 뭐 이런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구조 설계, 기계 설계, 전기 설계, 토목 설계, 정화조 설계, 다 설계를 따로 해야 돼요. 그리고 사무실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설계자가 또 따로 계약을 다 하는 거예요. 계약을 다 해서, 물론 건축주는 설계자하고만 심플하게 계약을 하지만 설계자는 또 이렇게 가지를 쳐가지고 보통 이 업체들을 협력업체라고 불러요. 협력업체에 외주를 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기계에는 기계 소방이 또 따로 있고, 전기에는 전기 소방, 그리고 통신이 보통 합쳐져 있어요. 그리고 크게 기계 전기가 이제 같이 묶여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따로 가요. 그래서 구조 설계 사무소, 기계 설계 사무소 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구조 기술사, 이 설계 사무소에 건축사가 있으면 구조 설계 사무소엔 구조 기술사, 그리고 기계 전기 기술사가 다 따로 있고요. 토목 기술사, 정화조는 뭐 기술사라고는 안 하고요. 이렇게 다 따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 기계 소방, 전기 소방, 요 소방에 대한 것들은 건축주하고 따로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법이 몇 년 전에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소방은 무조건 건축주하고 따로 계약한다. 그렇지만 나머지들은 쭉 이제 설계자하고 계약을 해서 다 같이 진행한다. 설계자가 이제 마스터죠. 메인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따로 빼놓은 것들이 있어요. 경계 측량, 지질 조사, 녹색 건축 관련, 또 토목. 요 토목과 요 토목은 다릅니다. 여기에 있는 토목은 이제 지하층을 파기 위한 뭐 흙막이 정도, 그래서 뭐 CIP, 토류판 요런 설계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이 아래에 있는 토목은 뭐 현황 측량, 부대 토목,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이 측량은 요 또 측량하고 달라요. 경계 측량은 예전에 지적공사라 그랬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대지가 있으면 요런 바운더리 그 꼭지점들을 찍어서, 모서리들을 찍어서 이제 딱 경계를 표시해 주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 있는 측량은 요 경계점을 토대로 이제 주변 현황이나 이제 레벨 등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대 토목은 대지가 굉장히 넓어요. 도심에는 뭐 대지가 있으면 건물이 이렇게 딱 들어가지만, 대지가 굉장히 넓은 경우에는 뭐 우수 계획부터 해가지고
그 안에 내부 시설들이 많겠죠. 배수로 같은 것들 있고 뭐 도로 포장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부대 토목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 설계하고 또 임야에 건축을 할 때 뭐 아니면은 논답 지목 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절성토 대지를 막 경사지에 깎고 채우고 하는 게 많아서 개발 행위를 받아야 된다. 이럴 땐 따로 토목 설계를 따로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아래 이렇게 빠진 것들은 건축주가 이제 계약을 보통 합니다. 따로 계약을 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단위가 좀 커져요. 그래서 이제 건축에 포함되면 설계비가 굉장히 커지고 또 설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따로 계약을 해서 건축주가 따로 지불을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보통 해요. 물론 이제 다 같이 하는 수도 있고 이건 계약하기 나름인데 이제 저희 회사의 경우를 빗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메인 컨트롤은 다 하죠. 설계자가 종합적인 이제 설계를 하려면 모든 정보들 모든 이제 설계들이 다 있어야 되니까 컨트롤을 하지만 계약 관계는 이렇게 된다. 그렇지만 이 위에서도 소방에 관한 거는 법적으로 건축주가 따로 계약을 하게 돼 있다. 뭐 요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설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네, 그 다음에 이제 건축주하고 시공자의 관계를 볼게요. 건축주하고 시공자, 그러니까 건설사죠. 건설사. 이 사이엔 이제 도급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시공자는 우리가 보통 종합 건설업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원청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원청회사다. 이 시공자가 건설사가 모든 종류의 그 인부들이라든지 아니면 장비라든지 그리고 이런 모든 종류의 팀을 두고서 꾸려나가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시공자가 원청사가 종합 컨트롤을 한다면 그 밑에 여러가지 딸려있는 회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나열된 회사들이 전문 건설 업체가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보통 하청업체라고 얘기하죠. 하도급. 그래서 하도급을 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각자 하도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공사 팀들이 또 있죠. 이 건축공사는 이제 웬만한 공사들 다 포함되는데 굉장히 많죠. 뭐 가설공사, 토공사, 기초공사, 콘크리트공사, 쉽게 얘기하면 골조공사죠. 조적, 석공사, 타일, 목공사, 방수, 지붕, 금속, 외벽, 미장, 온돌, 유리 및 창호, 뭐 도장, 수장, 조경, 단열, 해체공사 뭐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각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팀들의 하도급을 줘가지고 하는 거고 토목도 마찬가지죠. 토목에 대한 공사들 뭐 땅을 파고 흙막이 하고 뭐 여러가지 아까 말씀드린 부대 토목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기계, 전기, 기계 전기 아까 말씀드린 설계가 또 따로 있었잖아요. 건물 내에 뭐 기계시설, 뭐 수도시설이죠. 이런 거 수도, 위생, 배관시설, 냉난방시설 이런 것들 다 공사하는 업체가 있을 거고 또 전기에 관련된 공사들을 하는 데가 있을 거고 통신에 대한 공사하는 데가 있을 거고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요 전기통신 분야는 또 건축주하고 직접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컨트롤은 또 메인 종합건설회사에서 하지만 계약은 건축주하고 따로 한다. 전기와 통신은. 그래서 우리가 착공 신청을 할 때 전기와 통신공사는 계약서가 따로 들어가야 돼요. 이 도급 계약은 얘네를 제외하고 이제 건설사하고 건축주하고 해서 그렇게 따로 또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시공사에서 이런 것들을 다 관리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건축주가 시공사하고 계약을 하면 시공사는 이 하도급 업체하고 그러니까 하청업체들하고 도급 계약을 따로 한다. 그래서 이제 하도급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설사에 가는 건 이 공사 규모에 따라 되게 많이 달라져요. 물론 이제 큰 규모의 공사일 경우에는 건설사도 굉장히 커서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겠죠. 만약에 공사가 크다면 이 건설사 내부에 이제 현장 안에 현장 소장이나 공무 관련팀, 관리 관련팀, 그리고 이제 각종 뭐 요 분야별로 시공을 담당하는 그런 뭐 인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사가 커진다 그러면 사람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만 굉장히 소규모 공사다 그러면 이 현장 소장 한 사람이 다 감당을 하는 거죠. 뭐 공무부터 뭐 다 하는 거예요. 규모에 따라 다르고 이 큰 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발주자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 건설업자 있죠. 이게 시공자 종합건설업체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전기통신공사는 따로 계약한다 그랬죠.
발주자가 이제 건축주니까 전기, 통신은 이제 따로 계약을 해요. 발주자하고. 그리고 메인 종합건설하고 또 발주자가, 건축주가 계약을 하고. 그럼 이제 전문건설 하도급 업체들이 쭉 있잖아요. 이게 말씀드렸던 뭐 토목, 기계, 건축.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분야의 하도급 업체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는 이제 인부들이 이렇게 딸려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지금 합법, 불법이라고 써 있어요. 딱 여기까지가 이제 합법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도급 업체에서, 그러니까 하청업체죠. 하청업체에서 재하도급 한다. 재하도급. 또 다른 회사하고 또 계약을 해요. 나 관리할 테니까 또 니네가 뭐 공사들 따로 또 해. 나하고 계약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마진 거기에서 남겨 먹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부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나도 또 불러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쨌든 전문 건설업자하고 한 번에 계약을 하면 거기까지는 오케이인데, 이제 그 밑으로 이 이하의 계약들은 모두가 불법이에요. 불법들 하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건축주는 손해를 본다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런 우리 도소매 유통 구조에서도 이런 과정이 늘수록 마진을 남겨야 되니까 비용이 막 증가를 하겠죠.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럼 처음에 계약은 하지만 이제 공사비 증가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시 보면 딱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요 이제 각 업체들이 또 제하도급을 누구한테 준다, 그럼 요거는 안 된다예요. 불법. 이제 이해 가셨죠? 네, 그 다음은 이제 건축주와 감리자와의 관계인데요. 감리 계약을 하겠죠. 감리 계약을 하고, 이제 감리자는 마찬가지로 건축사예요. 건축사. 직접 그 건물을 설계했던 건축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건축사를 또 선임을 할 수도 있죠. 감리자가 있으면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쭉 딸려 있어요. 구조감리, 기계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토목감리,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감리들이 무조건 다 필요한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그 건물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용량, 어떤 뭐 전기를 쓸 때는 전기의 용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있어야 되는 감리가 있고, 뭐 없어도 되는 감리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해당이 되는 감리다 그러면은 쭉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그 해당 공정이 있을 때, 그러니까 해당 공사가 있을 때마다 그에 해당되는 감리가 투입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메인, 그러니까 감리자, 건축사. 그래서 건축을 담당하니까 이 건축사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는 거고, 해당 공정이 있을 때 각 전문 분야의 이제 감리자들이 나와서 이제 감리를 하게 돼 있는 거죠. 만약에 상주감리라면 이 감리자는 계속 상주를 해 있고 현장에, 그리고 나머지는 또 해당 공사 기간 동안에 나와서 상주를 해 있는다,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보통 감리 계약을 크게 하고 통으로 하고, 이제 건축사와 직접 이제 계약을 해요. 쭉 이제 따로 계약을 해서 감리자, 건축사가 즉 메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쭉 같이 공사 기간 중에 협력해서 쭉 가는 거죠. 감리는 오히려 더 간단하죠. 네, 이렇게 해서 크게 설계자, 건설사, 그리고 감리자와 이제 건축주와의 계약 관계라든지 이제 세부적인 시스템, 계약 시스템, 조직 구성 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창기에 올렸던 건축 설계부터 준공까지 정리해서 올린 영상이 있는데, 요거를 보신 다음에 지금 오늘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